이건 좀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 1, 2화쯤 보면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이거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얘기잖아요. 침략을 인정하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칠석의 나라는 총 10화고요. 제가 9화까지 봤습니다. 원래 완결 리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냥 이거를 완결 리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8월 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8월 1일까지라고 돼 있으면은 10화가 8월 1일 날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8월 1일 날 10화가 나오질 않았어.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보고서는 이거 오늘 나올 거니까 완결편이 나올 거니까 리뷰를 해보자 해서 쭉 달린 건데 10화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0화 중에서 9화까지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작이 있습니다. 이와아키 히토시라는 작가가 그린 칠석의 나라라는 원작이 있습니다. 만화고요. 기생수 작가입니다. 기생수 작가 상당히 기대가 되죠. 저도 원래는 안 보려다가 예고편을 봤고 그 예고편에서 기생수 작가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건 봐야겠는데 싶어가지고 급하게 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가 좀 소개하는 형식으로만 가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은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줄거리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미나미마루 요지예요. 미나미마루 요지. 근데 이걸 좀 줄여서 남마루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마 미나미가 남쪽을 뜻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맞네. 푸른 산호초의 가사에 미나미노라는 게 있어. 그 가사 중에서 미나미노 이게 남쪽으로군요. 미나미마루 해서 남마루가 그 남쪽 마루라고 해서 남마루구나. 어쩐지. 어쨌든 이름이 남마루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남마루인데요. 이 친구 얘가 초능력이 있어. 어떤 초능력이 있냐면 두 손을 모으고 그러면은 그 펀치로 구멍 뚫잖아요. 그 펀치로 구멍 뚫는 정도의 구멍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종이를 쌓아둔 다음에 X 표시를 한 다음에 집중할 X 표시선을 한 다음에 하면은 구멍이 뻥 뚫려.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남마루라는 친구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마루를 마루카미 교수라는 사람이 찾고 있었습니다. 마루카미 교수. 예전부터 찾고 있었던 모양인데 학교 게시판에다가 종이 쪽지로 이렇게 남마루를 찾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선배 이 게시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남마루 선배를 찾는데요? 그래? 혹시 메일은 보셨어요? 메일 비밀번호 까먹었는데? 이런 좀 바보 같은 친구야. 어쨌든 마루카미 교수가 찾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남마루가 찾아갑니다. 근데 마루카미 교수님이 없어. 대신에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에미 교수라는 사람하고 마루카미 교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좀 있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마루카미 교수가 어느 날 사라졌대. 실종을 했대. 이게 뭐지? 나를 찾던 사람이 실종이 됐다고? 그래서 에미 교수가 당신이 혹시 마루카미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줄 수 없겠냐. 왜냐면은 마루카미라는 성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 그래서 마루카미 성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만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없는데요. 제 친척 중에는 마루카미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상하다. 에미 교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남마루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마루카미 교수의 아내가 에미를 찾아옵니다. 에미 교수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실종됐으니까. 그때 들려주는 말이 있어. 사실은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고. 마루카미 교수가 초능력이 생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모든 곳에. 컵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이 마이크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막 모든 온갖 곳이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이거 구멍 뚫리는 거 남마루 친구가 할 수 있는 초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교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이 뉴스에 마루카미 고을이라는 데가 있어. 마루카미 고을이라는 건
마루카미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촌락 같은 거죠. 부락 같은 거지. 마을인데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냐면 창문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얼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거 교수님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 남마루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루카미 교수를 찾기 위해서 이 남마루와 에미 교수와 그리고 마루카미를 따르던 학생들과 함께 마을로 가가지고 마루카미 교수를 찾고 능력에 대해서 근원을 찾는 내용이 바로 칠석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줄거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하찮은 능력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마루카미 교수와 혹은 마루카미 성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힘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힘의 근원 그리고 이 힘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을 막아내는 내용이 바로 칠석의 나라 되겠습니다. 칠석의 나라 작품 설명을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초능력물이 맞습니다. 근데 좀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초능력을 마음껏 발산하거나 그러니까 기생수나 뭐 마블 같은 영화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이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뭔가 근원을 찾아가는 미스테리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능력물이라고 해서 보면은 조금 실망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작품은 학구적이고요.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칠석의 나라는 세 가지의 다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대의 고민을 다루고 있어요. 주인공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었죠. 펀치기계 정도의 구멍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이 너무 하찮아서 이 능력이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죠. 취업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을에 가니까 마루카미초라는 이 마루카미 고을에 가니까는 이 고향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는 거야. 미나미 마루님 막 이러면서 막 떠받들어 줘. 그 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는 특별한 사람이 된 느낌을 받고 이 능력을 통해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 돼요. 그 일이 뭐냐면은 이 초능력 당신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 일이야. 그래서 그 능력을 딱 보여주고 돈을 챙기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신기능 개발이라고 이제 얘네들은 부르게 되는데 이 능력이 처음에는 하찮아가지고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벌 수가 있어? 취직에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좀 바보 같다 그랬잖아. 얘가 이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고 창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뭔가를 구멍을 뚫고 없애는 능력 이거를 이용해서 쓰레기 처리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다가 엎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 사업을 안 하게 됐을 때 딱 깨닫는데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능력은 정말 신기한 능력이죠. 뭔가 엄청난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쓰지 않으면 아까울 것도 같아요. 뭔가 이런 대사가 있었고 우리도 보면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하찮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혀가 코에 닿는다던가 막 혀가 이 팔꿈치 뒤에 닿는다던가 막 손가락이 휜다던가 저도 이런 거 손가락이 휘는 막 이렇게 휘거든요. 예. 뭐 이런 하찮은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찮은 것이 고급진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용기를 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20대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야. 그것들을 자기 개발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 바로 칠성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초능력물이죠. 초능력물. 판타지, 미스테리도 담고 있지만 초능력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모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물입니다. 역사물. 영화 이끼처럼 고립된 한 마을이 주 장소로 설정되어 있고요. 뭐 마을의 의식이라든지 역사, 종교, 관습, 축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과거와 미래를 막 이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과거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얘기가. 그 1, 2화쯤 보면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이거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얘기잖아요. 침략을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 능력, 이 초능력이 파워라고 해봅시다. 이것부터 설명했구나. 이 남마루가 사용할 수 있는 초능력이 구멍을 뚫는 건데 구멍을 뚫는 이유가 이 구체가 생성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를 모으면은 구체가 형성이 돼서 작은 구체가 뽕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워라고 볼 수 있어. 누군가는 이 파워를 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기옥처럼 파워를 모으면은 이게 구가 엄청 커져서 한 마을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 어쨌든 이 구체를 파워라고 한번 봅시다. 자,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끼리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파워를 활용해서 남을 침략하느냐 이런 얘기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는 이 힘을 지키려고 했고 누군가는 이 힘을 밖에서 발현하려고 했다고. 물론 빌런이 이 밖에서 하려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안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은 이거를 왜 굳이 이 안에서만 써야 돼? 밖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와 닮아 있죠. 일본은 힘을 밖에서 쓰려고 했죠.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펼쳐나갔었는데 이 고립된 마을, 마루카미라는 마을을 일본으로 비유해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힘을 남을 침략하는 데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기생수 작가가 아버지가 역사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역사관에 대해서 되게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매 작품을 만들 때마다 역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만드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야기, 20대 고민들, 그리고 초능력물, 그리고 역사물 이런 세 가지의 다층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닮은 영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끼, 좁은 공간 내에서 뭔가를 자기네들끼리 꽁꽁 숨겨두려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이런 이야기가 이끼와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초중반까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흥미롭고요. 미스테리가 이렇게 로스트 뺨칠 만큼 너무 재밌게 봤는데 후반 들어가서는 조금 약간 식었어요. 그러니까는 하찮은 능력 있잖아요. 이 능력을 쓸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에너지의 근원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루해졌어요. 지루해진 맛이 있고 좀 더 뭔가 학구적이어서 나는 공부와 멀거든요. 그래서 영화적 재미 말고는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확실히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래서 막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더 화끈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긴 있지만 후반 들어가면서 점점 커지긴 하는데 그 사이즈가 커지긴 하지만 초능력자물로서는 영 재미가 없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고 미스테리물로만 봤을 때는 재밌는 작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9화까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9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 깃발에 관련된 장면이 나오는데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이 작가는 미쳤다. 하나를 허투루 만드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1편 보고 2편까지 보셨으면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 왜 제목이 칠석의 나라일까? 칠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말한 깃발은 뭘까?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에너지를 창밖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밖에는 뭐가 있을까? 아직 저도 10편까지 안 봐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짧게 장점, 아쉬운 점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으로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제가 근원 찾아간다, 역사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하찮게 표현돼. 그리고 남들은 그 능력을 쓸 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쓰는데 얘는 막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게 너무 웃기고 주인공이 되게 바보 같아. 되게 순진해.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그냥 준비 안 된 그런 청년으로 나와서 훨씬 생각보다 가볍고 즐겁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코믹스러운 부분도 많으니까 너무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다층적인 이야기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습니다. 역사관이라든지 초능력이라든지 그리고 20대 다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진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일본 영화는 딱 두 가지만 배우면 좋을 것 같아. 하나는 소재거리가 진짜 기가 막히고 두 번째로는 이 배경을 다루는 방법. 한국 작품들은 배경을 잘 못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못 다룬다는 게 뭐냐면은 현장감을 많이 못 줘. 현장감을 많이 안 줘. 신경 써서 하지 않아. 그 현장감을 주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그 사실감도 들긴 하지만 보는 해외 관객이 이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기 가서 저런 정치를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작품들은 대체로 그 음산하거나 골목길이라던가 뭐 허름한 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작품들을 보면은 마을의 어떤 풍경을 진짜 잘 담아내. 그래서 일본 작품들 보면은 항상 나 생각을 하는 게 가보고 싶다.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일 수 있겠다. 뭐 물론 한국 영화가 더 뛰어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딱 두 개는 배워왔으면 좋겠어. 자, 그런 것들이 좋았고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인물들이 좀 소모적이에요.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좀 많이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캐릭터 포스터에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이 앞에 두 친구가 나오는데 이 두 친구는 조금 활약이 미미해요. 탈락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고대 일본 역사를 가져오고 그리고 마을 역사와 관련이 돼 있고 근원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지루하죠. 그리고 대화로 푸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텐션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칠성의 나라는 진짜 초반부는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이고 한번 보시면 못 끊을 거예요. 쭉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형태로만 요번엔 리뷰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